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너랑 나랑 남이고 애도 꼴보기 싫다 하면서 나는 평생 면접교섭 안 할 테니까 양육비 받을 생각 하지 마. 면접교섭을 안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법률 정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보 핵심 포인트 바로 양육비입니다. 네, 양육비는 정말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 자녀를 내가 홀로 양육할 때 이 양육비를 배우자한테 받지 못한다면 아이를 혼자 키워나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혹시 내가 협이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할 때 양육비를 배우자한테 얼마를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비를 지급받는 기준입니다. 보통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 양육비 얼마 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양육비 제가 마음대로 정해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요, 법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표는 평균적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이 이 정도고 아이가 연령대가 이 정도면 얼마를 양육비로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정해둔 거예요. 찾기 어렵지 않고요. 그냥 네이버 이런 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렇게 검색하면 쭉 뜹니다. 그런데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가령 내가 200만 원을 벌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벌어요. 그 양육비를 2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100만 원이다 했을 때 2대 3의 비율로 내가 40만 원 부담하고 배우자가 60만 원 부담하고 그래서 내가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님, 저는 소득이 빵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전부 그냥 제가 다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는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주부고 아예 소득이 없다. 혹은 내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예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도 최소 양육비인 3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궁금한 게 또 나와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가지고 하면 제가 제 배우자한테 양육비로 80만 원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 배우자는요, 저한테 12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표대로 8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0만 원은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요, 최저 양육비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120만 원 줄 거야, 내가 14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금액을 정했다면 무조건 그 표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양육비에 대해서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냐? 또 매정한 부모들이 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너랑 나랑 남이고 애도 꼴보기 싫다 하면서 나는 평생 면접교섭 안 할 테니까 양육비 받을 생각 하지 마.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이죠. 자, 면접교섭을 안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양육비는요,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5살 때 이혼해가지고 성년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한 15년 뒤에 갑자기 어느 날 소장을 받는 거예요. 과거 양육비 청구. 당신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한 번에 지급하세요 라고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럼 그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 똑같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변호사님, 저는 애 크는 거 단 한순간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의무로서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속상해하신 분들은 뭐냐면
아, 변호사님, 소송할 때 얼마씩 주기라고 정해주기까지 했는데도 한 두세 달 주더니 안 줘요. 저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 3년 전만 해도 양육비 미지급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어요. 워낙에 그런 게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양육비 관련한 제재 조치가 마련이 됐거든요.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이행 지급을 청구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하면 이제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미지급 양육자 명단이 이제 합법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고 또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 계속 못 받아서 10년 동안 못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 양육비 못 받았으니까요. 저 사람 출국 금지 해주세요. 면허 정지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받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명령 청구도 하고 계속 달라고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명령이 나오고 했는데도 나 안 줄 건데 하고 배째라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양육비를 미지급받고 있다면 그냥 포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꾸준히 압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함께 양육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정보 드렸는데요.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제일 속상하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양육비 미지급 받고 계시다면 적법한 절차 착착착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고 또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으신 분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양육비 외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양육비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